10월 14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양 고려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6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둘째 날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함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의장대를 서열한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은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국빈 오찬과 비즈니스 포럼을 마친 뒤 다음 국빈 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립암센터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낮 12시 50분쯤 국립암센터 직원 한 명이 선형가속기실에 머무르던 중 선형가속기가 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시 22분쯤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원안위는 피폭자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할 것을 안내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현재 국립암센터에 있는 선형가속기는 5대로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허가장치에 해당합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모빌리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는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 해커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2세 생일인 오늘 러시아 국영언론 홈페이지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뉴스 채널 로시아 24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방송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러시아 방송사를 대규모로 공격해 푸틴의 생일을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1분기보다 약 36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자금 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 2천억 원으로 직전 1분기보다 36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은 가계의 여윳돈 감소에 대해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 주택 순취득 증가 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직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8.5%였습니다. 지난 6월 50.3%에 이어 7월 52.1%, 8월 52.5% 등 석 달 연속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9월에는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밑돌았습니다.